네, 인사이트 TV 2022년 1월 11일이고요. 지금 시각은 오후 5시 52분입니다. 물론 장은 끝났고요. 자, 기사가 하나 나와서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예상보다 오래 갈 것 땡땡땡. 미국 올해만 금리 8번 올려야 8번? 이 미친 거 아니야? 예? 미국 인플레이션 레드라인 넘었다. 금리 연 2%까지 올려야. 그렇죠. 한 번에 0.25씩 올린다고 가정을 하면 8번이면은 총 2%네. 2% 올린다는 얘기인데 이런 주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왜 그러냐? 인플레이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플레이션 얘기는 제가 지난 영상 제 그 채널에서도 인플레이션 뭐 관련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렸지만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올해 내내 인플레이션 얘기는 계속 나올 것이다. 기사 좀 읽어볼게요. 세계 경제 석학들이 미국 중앙은행과 시장의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오래갈 것으로 전망했다. 지속적인 물가 상승을 막으려면 더 강한 통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 야, 이거 뭐 시장을 죽이겠다는 얘기인가 이게? 그죠? 주식 시장 뭐 죽이겠다는 얘기 같아요 지금.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냈죠. 레리 서머스 이분 유명하죠. 하버드대 교수는 7일, 8일, 9일 현지 시간이랍니다. 화상으로 열린 2022 미국 경제학회에서 우리는 지금 과속하고 있고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수용하고 있다면서 점진적으로 연착륙하려면 페드와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쳤구만. 예. 이 정도면은 2%까지 올리면은요, 이거는 매파가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매파를 뛰어넘습니다. 독수리파라고 봐야 돼요. 독수리파. 무슨 독수리 오영지도 아니고. 이어 노동시장 역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빡빡한 상황이라며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노동시장에서 인력 공급이 더 부족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덧붙였다. 예, 아주 그냥 주식시장을 작사를 내려고 작정을 했네요. 작정을 했고. 예. 사실 이 긴축 얘기는 뭐 작년이죠. 그 마지막 12월 달에 열렸던 마지막 그 FOMC 회의에서 그때부터 이미 다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뭐 그 얼마 전에 의사로 공개되면서 더 이 긴축에 이제 가속도가 붙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공포가 또 엄습하고 그랬었는데 이 레리 서머스 이 양반이 여기다 또 불을 붙였네요. 아주 불을 붙였어. 자, 이거 제가 보기엔 위험합니다. 이거 예? 코로나가 완전 종식이 됐나요? 그것도 아닌데 지금 이거 너무 섣부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잠깐 기사 또 하나 볼게요. 자, 방역 모범국마저 땡땡땡 호주 하루 11만 명 확진. 일본은 비상사태 선포했다. 일본은 뭐 잠잠하더니 확진자가 다시 또 증가 추세에 있죠 지금. 예, 일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상사태까지 선포했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도 보면 급증하는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2022년 1월 8일 기준 222만 6,791명이 확진됐대요.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여기서 급격히 치솟죠 지금. 이런 상황인데 금리를 2%까지 올린다고? 야, 이거 미쳤다 미쳤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 잡혔던 꼽혔던 호주에서는 처음으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다. 야, 10만 명. 이날 호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만 5,507명으로 전날 세운 최다 기록을 다시 썼다. 한 달 전만 해도 호주에서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1,500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처음 만 명을 넘어섰고 열흘 만에 약 10배로 폭증을 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일본도 뭐 비상사태 선포했다고 아까 같이 봤잖아요. 예. 근데 금리를 저러면은 좀 아무래도 성장주 기술주는 단기적으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자, 이제는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다들 아시죠, 여러분?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2022 요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올해는 약 50개국에서요, 약 1,500개 기업이 참여를 한다고 하네요. 예. 이 중에서 국내 기업은 약 20여 곳, 조금 적어요. 20여 곳이 참여를 하고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뭐 워낙에 대장주 덩치가 크다 보니까 국내 기업 중에서요 유일하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유일하게 메인 트랙에서 발표를 한답니다. 아, 우리 시젠도 메인 트랙에서 발표를 하면 더 좋을 텐데 그죠? 예, 좀 아쉬운데 하지만 아쉬워할 필요 없다. 자, 공식적으로 초청을 JP 모건에서 초청을 받은 국내 기업이 한 5가지가 있는데요. 5개가 있는데 참
그 중에 우리의 시젠 여기 있습니다. 시젠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았대요. 예정은 13일, 오늘이 11일이니까 내일 모레죠. 아시아 트랙에서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트랙에서 발표를 한답니다. 자, 이것의 의미는 뭘까요? 진단 쪽에 있어서는 시젠이 인정을 받고 있다. 그걸 의미한다고 봐야겠죠. 거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의미 파악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자, 이번에 올해 열리는 그 컨퍼런스에서요, 약 6가지 주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펼쳐질 텐데, 그 중에 요 2가지를 제가 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 쪽, 데이터 분석 포함된 디지털 헬스 쪽이랑요, 그 다음에 병원과 건강 시스템, 요거 관련해서 우리 시젠이 좀 언급을 하지 않을까, 컨퍼런스에서. 개인적으로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즌에 무슨 얘기를 할까? 2022 JP모건 컨퍼런스에서 제가 궁금해 갖고 그 통화를 좀 해봤거든요. IR 담당자하고. 예, 안 가르쳐 준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뭐 궁금하면 나중에 찾아보래요. 예, 뭐 그래갖고 제가 좀 조금 기분이 언짢았고요. 하여튼 그래서 뭐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짐작 추측밖에 할 수가 없죠.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 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본 건데요. 기대하는 바도 연관이 돼 있는데 일단은 뭐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에이오스 이거 에이오스 뭐 홍보하겠죠. 뭐 제품 설명하고 뭐 열라 이제 홍보하겠죠. 근데 이것보다도 저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는 거는 지난 바로 어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시젠의 같이 얘기하면서 인공지능 기반 분자 진단 자동화 한 걸음 더 나가서 결국에는 생활화 대중화다 그 얘기했잖아요. 요거 관련해서 시간외 AOS는요 이제 단일가 시작 거래가 단계예요. 종료됐습니다. 분자 진단 다중 그 자동화 대중화에 있어서 첫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요거에서 좀 더 뭔가 좀 한 단계 더 진보를 해서도 도약을 해서 뭔가 이쪽 자동화 대중화 관련해서 뭐 지금 연구 및 개발 쪽에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얻고 있다 이런 얘기라든가 아니면 더 바람직한 거는 이제 요 에이오스를 한 단계 더 뛰어넘은 더 진보한 그런 제품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뭐 이런 거 이런 얘기가 좀 나와주면 더 좋을 텐데 그건 모르죠. 막상 뚜껑을 열어봐야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기대하고 있고요. 뭐 꼭 이런 얘기 아니더라도 근데 중요한 거는 뭐요? 시젠 주가에 있어서는 뭔가 한 방이 좀 나와줘야 돼요. 우리 천씨 아저씨가 미국까지 가갖고 그 비싼 비행기 티켓 끊어갖고 미국까지 가면서 뭐 이상한 헛소리 나고 오진 않겠죠. 예, 그러면 그냥 그죠? 예, 그래서 일단은요. 좀 기대를 좀 해봅시다. 우리 좀 기대를 해보고 좀 좀 일단은 뭐 13일 날 발표가 있다고 하니까 좀 그때까지 좀 기다려 보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그동안의 과거 사례를 보면은요, 이 코스닥이 보통 연초되면 좀 상승하는 장이 많이 연출을 되어 왔습니다. 연출되어 온 것도 사실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의 탄력을 많이 받은 적이 많았었는데 이상하게 올해는 물론 아직 한 20일 정도 다 남았죠. 1월 달이. 그리고 다음 달 2월 달도 남아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 코스닥 쪽 제약 바이오 쪽이 전반적으로 뭐 그렇게 뚜렷한 상승세는 나오고 있지 않아요. 아쉽지만. 근데 그거는 뭐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기사 그런 것도 있고 살펴봤잖아요. 뭐 금리 2%까지 올려야 된다 이런 헛소리야 되고 앉았고 뭐 긴축 얘기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연초부터 좀 진 눌러서 그런 것도 없지 않은데 요 시즌이 만약에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처럼 요번 그 컨퍼런스에서 13일 날 뭔가 한 방을 좀 낼 수 있다면 한 방을 좀 발표한다면 주가도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끝으로 오늘 시황 간략하게 짧게 살펴보고 마칠게요. 오늘 그 일단 시즌 종가는 57,300원으로 마감을 했네요. 1.21% 하락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업종별로 보면 이 뭐야 코스닥 시즌에 속해 있는 코스닥 쪽 제약바이오 보면은 전반적으로 오늘도 살짝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약 있죠. 예, 그래서 0.86% 하락이 나왔네요. 하락이 나왔고, 물론 뭐 일부 좀 상승한 종목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0.86% 하락이 나왔고, 거의 뭐 보합이라고 봐야겠네요. 업종으로는. 예, 그리고 코스피도 오늘, 코스피는 어땠나요? 코스피는 거의 뭐 보합 수준이네요. 2927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도 코스닥은 1.07%좀 빠졌네요. 지수는 969포인트 정도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그 시젠을 보면은 오늘 기관이, 시젠 같은 경우 기관이 조금 좀 들어와 줬어요. 기관이 오늘 1월 11일 맞죠? 예, 1.21% 하락 나왔고, 기관이 조금 살짝 들어와 줬는데 거래량은 좀 아쉽습니다. 36만 2186주. 예, 거래량이 좀 터져 줘야 되는데, 그래서 JP모건 컨퍼런스를 좀 얼마 뭐 며칠 남지도 않았으니까 거기서 우리 천시 아저씨가 뭐라고 하는지 좀 기대를 해보자고요. 일단은. 예, 그래서 오늘 그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